토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론이란 하고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서는 토론인데 토론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토론이란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는 논제에 대해서, 자, 그래서 논제는 반드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야 되고요. 각 토론자가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내세우고 상대 측의 주장이나 논거가 부당함을 증명하는 말하기, 설득적 말하기입니다. 얘는 설득적 말하기고요. 자, 설득적 말하기고, 자, 어떤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사용해요. 자,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는 토론뿐만 아니라 토의도 있는데, 토의 같은 경우는 서로 의견을 내고 이것을 협의나 조정을 통해서 그 틈을 좁혀나가서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거, 이게 토의라면 토론은 반대 방향으로 땡기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의 논제가 있다면 논제가 여기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그래서 여기가 반대, 찬성, 이쪽으로 양쪽으로 땡기는 거야. 양쪽으로 땡겨서 자, 어느 쪽이 줄다리기처럼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게 토론입니다. 토의는 승패 같은 게 없어. 같이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로 맞춰가는 거라면 토론은 한쪽으로 땡겨오고 승패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포츠와 같이 규칙을 잘 준수하면서 진행이 돼야 돼요. 자, 그럼 토론의 기본 요소 먼저 보시면, 자, 논제. 자, 첫 번째는 논제. 논제 중요한데, 자, 토론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이걸 논제라고 부르는데요. 이 논제는 반드시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찬성과 반대 양쪽으로 나뉘어야 되는 게 논제로서 가능하고요. 또 논제는 현재, 지금, 최근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이걸 논제로 쓸 거야. 그러니까 다툴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현재, 최근으로 할게요. 최근 사람들의 관심사에 들어가야 돼요. 다툴 만한 가치도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누가 봐도 찬성이야. 이러면 논제로서 자격이 미달이야.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근거가 충분해야 돼. 양측이 팽팽한 논제여야 제대로 토론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관심사면서 다툴 만한 가치가 있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찬반 모두 근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자, 형식적으로 말하면 우리 논제는요. 평서문의 형식이어야 되고 긍정문이어야 돼요. 평서문이면서 긍정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뭐 해야 할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의문문 안 돼. 뭐뭐 해야 한다. 자, 긍정문이라는 건 뭐냐면 부정문이면 안 된다. 뭐뭐 하면 안 된다. 안 돼.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한다. 이렇게 나가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토론을 진행할 때는 자, 사회자와 토론자, 청중이 있어야 돼요. 자, 사회자는 토론을 진행할 거예요. 자, 얘는 토론 규칙을 정확하게 알고 논제도 잘 알고 그러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토론을 이끌어 나갈 거고요. 토론자는 토론에 참여합니다. 자기 찬성이나 반대 입장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해 와서 토론에 성실히 임하는데 얘도 역시 토론 규칙을 준수해야겠죠? 자, 토론의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발언 시간이나 발언 순서 같은 것들도 지켜줘야 되고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는다든지 혹은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중간에 말을 끊지 않는다든지 이런 예의도 지키는 것이 규칙 안에 다 들어가요. 자, 청중은 뭐 하냐면 이 토론을 지켜보고요. 자, 어느 쪽의 주장과 근거가 더 타당했는지 비판적으로 따져가면서 듣습니다. 보통 청중이나
배심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느 쪽의 의견이 더 타당했는지 판정하는 판정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토론의 유형이 나오고 있는데 고전적 토론과 반대신문식 토론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번에 볼 것은 고전적 토론 방식입니다. 자, 전통적 토론이라고도 부르는데 찬성 2명, 반대 2명, 각각 2명씩 조가 돼서 번갈아서 입론과 반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성이 입론을 먼저 하면 그 다음은 반론을 반대가 먼저 하게 돼요. 자, 2명이니까 2번씩 번갈아서 하게 되겠죠? 자, 반대 신문식은 뭐냐? 자, 고전적 토론의 입론 단계에서 자, 입론할 때 바로 앞에 토론자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요런 것을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고전적 토론만 잘 알아두세요. 자, 토론 참여자의 역할과 태도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아까도 간단하게 언급했죠? 자, 사회자는 시작할 때 토론이 열리게 된 배경. 자, 왜? 우리 아까 토론의 논제는 뭐랬니? 최근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다툴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요즘 이러이러한 것에 문제가 많은데 혹은 이런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해 보고자 한다 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먼저 배경, 논제가 뭔지 소개하고 자 그리고 자 그러면 누구부터 뭐 입론해 주십시오 하고 순서를 지키도록 유도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규칙을 안내하면서 순서를 지키도록 유도하고 자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요. 또 예를 들면 찬성 측의 입론이 끝나면 자 그런 것들을 요약하거나 하면서 다음 토론의 진행을 도와줄 거고 자 토론자가 이상한 소리를 해. 그러면 정리해서 자 거기 벗어났다라고 알려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토론자는 쟁점을 파악해서 미리 충분히 준비해 가야 돼요. 그때 내 것만 내가 찬성이야. 그럼 나 찬성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반대 것도 다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런 주장을 펼친다면 나는 이렇게 반론을 펼쳐야지 혹은 내가 이런 주장을 펼칠 때 쟤네들이 이런 반론을 하면 나는 이렇게 반박해야지 하고 미리 준비를 해가고 자 토론 중에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허점이나 오류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논각합니다. 자 반드시 지켜야 할 건 질서와 예의죠. 상대방이 옳은 것을 지적했을 때는 수긍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자, 청중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잘 듣고 어느 쪽이 더 타당했는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들었는지, 공정한지. 자, 우리 타당성이라는 것은 주장과 근거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 하면 타당성. 신뢰성은 근거가 객관적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해서 믿을 수 있다 하면 신뢰성. 공정성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 공정하게 되어 있다. 우리 공정성을 판단할 때는 약자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주는 게 공정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 똑같이 해서는 공정하게 되질 않아요. 얘는 약자니까 좀 더 배려해 주는 게 공정성이에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토론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예의는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 토론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토론의 논제,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해볼 겁니다. 자, 보시면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토론하고 나오네요. 자, 토론에는 다양한 형식이 있는데 자, 고전적 토론이 먼저 나오고 있죠. 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2번의 입론과 반론을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2명씩 한 조니까 첫 번째 찬성 측 입론자가 먼저 얘기하고 반대 측 1번 토론자가 얘기해요. 자, 다시 찬성 측 2번 토론자가 얘기하면 반대 측 2번 토론자가 합니다. 여기까지가 입론. 자, 입론은 뭐냐면 설립자의 주장할 때 론이야. 그래서 내 주장과 근거를 세우는 단계 시작. 여기를 입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입론이 끝나면 반론으로 넘어가는데 입론에서 찬성 먼저 스타트했죠? 자, 그럼 반론에서는 반대가 먼저 시작합니다. 1번 토론자가 반대하고
1번 토론자가 찬성, 2번 토론자 다시 반대, 2번 토론자 다시 찬성. 자, 요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때는 입론 과정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우리께 얼마나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그리고 상대편의 주장과 여기 근거 사이의 논리적 허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사회자의 역할 보라고 했으니까 사회자의 역할에 주의해서 한번 봅시다. 가달라. 안녕하세요. 이번 토론의 사회를 맡은 양세민입니다. 우리 학교는 전체 학급의 냉반 상태를 중앙에서 제어하는데요. 최근에 중앙 냉방 방식에 불만이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학생들 스스로 에어컨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토론하는 배경이 나오고 있죠. 자, 바로 토론의 배경. 왜 이런 토론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오늘은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논제로 논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배경 소개하고 논제를 제시해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자들은 토론 규칙과 예절을 잘 지켜주십시오. 자, 바로 토론 규칙을 지키도록 유도한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그럼 먼저 찬성 측의 입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발언권을 부여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자의 역할. 자, 토론의 시작을 알리고요. 토론의 논제를 제시합니다. 자, 그리고 토론의 규칙. 자, 그리고 발언 순서를 제시해줬죠. 바로 토론의 규칙을 잘 지키라고 유도해줬고요. 순서도 제시했습니다. 자, 배경 나왔고 논제는 뭐다?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 자, 그러면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가 입론을 시작하겠다. 아이고. 자, 넘어가시면. 자, 찬성 측 1번 토론자는 나현입니다. 얼마 전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72%의 학생들이 교실이 너무 덥다고 응답했습니다. 학생 대부분이 교실 온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뭐가 나왔어요? 설문조사 결과를 들고 있어요. 자, 설문조사 결과는 객관적인 근거고, 자, 이런 객관적인 근거는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보시면 첫 번째 근거. 첫 번째 근거고요. 근거 1. 자, 그리고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여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근거죠. 국민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환경에서 만족스럽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헌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에어컨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채 더위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주장을 세우고 있죠. 학생들의 행복 추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고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입론 찬성이 끝났으니까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가 입론을 해야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우리에게 행복 추구권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우리 여기 중요한데요. 아이고야, 왜 넘어가니? 자, 지금 얘가 하는 말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 바로 동의하는 부분을 밝힌다. 우리 이런 주장할 때 혹은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상대편의 의견에 혹은 상대편의 발언에 내가 경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경청하는 태도. 자, 하지만 에어컨을 자율적으로 사용하여 전기요금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질문을 던져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행정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학교 운영 예산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인데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그 비율이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지금 학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학교 관계자의 말을 근거로 들을 겁니다. 자, 그럼 어때요? 자, 바로 여기도 근거라고 볼 수, 근거. 자, 학교 관계자의 말 역시 얘도 신뢰성이 올라가요. 자, 학교 행정실장님이 이걸 운영하잖아. 그 운영하는 사람 말이니까 믿을 수 있겠죠. 자, 학교를 운영하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에어컨을 자율적으로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더 올라갈 것이고 그만큼 학생들을 위한 교육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즉 학습권을 잃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만약 에어컨을 자율적으로 썼을 때의 문제. 자, 그래서 주장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중앙에서 에어컨을 관리하는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자는 지금 뭐 할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쟁점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입론을 펼쳤습니다. 자, 쟁점이 뭐라고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게 첫 번째 쟁점입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의 권리예요. 자, 첫 번째 쟁점은 학생들의 권리. 자, 그래서 그럼 찬성 측 두 번째 입론을 발표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입론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토론자는 미르. 반대 측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쾌적한 환경일 때 우리는 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자,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어볼 거야. 근거. 자, 옆에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죠. 미국의 한 경제연구소에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된 중국의 입학 시험 점수를 분석한 결과 자, 경제연구소가 조사 발표했습니다. 자, 권위 있는 기관에 발표 자료. 자, 그럼 뭐가 올라가겠어? 당연히 신뢰성이 올라가죠. 믿을 수 있는 기관이 발표한 거니까. 자, 온도가 낮을 때 학생들의 시험 점수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온도가 높을 때 시험 점수가 낮아진 까닭은 우리 몸이 두뇌 활동에 쓸 에너지를 체온을 낮추는 데 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얘네들이 조사한 것을 발표한 것을 근거로 들어주면서 따라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하여 쾌적한 교실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주장. 자, 그럼 여기서 쟁점은 학습 효과가 되겠다. 학습 효과. 자, 반대측 입론이 나옵니다. 학습 효과를 높이는 건 물론 중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공부만이 전부인가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지구 환경이죠. 여러분,
혹시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인간이 사용하는 이 자원의 양이 지구가 1년 동안 회복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는 날입니다. 2016년에는 8월 8일이었던 이날이 2018년에는 8월 1일로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원 소모가 빨라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전 세계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원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환경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근거가 뭐가 나오고 있냐면 바로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에 대해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바로 자원 고갈의 심각성이죠. 자, 점점 땡겨지고 있다.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교과서에 수록된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가는 자세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찬성 측이 말씀하셨듯 대부분의 학생들이 덥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에어컨 사용을 자유화하면 우리 학교의 에너지 사용량은 늘어날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자, 주장 나오죠? 에어컨 사용을 자유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입론까지 봤어요. 자, 토론의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론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자, 사회자의 역할, 바로 토론의 쟁점을 정리해줬어요. 자, 그리고 토론자의 발언 순서를 짚어주면서 발언권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쟁점은 뭐예요? 바로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 바로 학생들의 권리 보호, 이게 첫 번째 쟁점. 자, 찬성 측은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을 근거로 들었고요. 반대 측은 자, 전기요금 비율이 커지면 교육 예산이 줄어든다. 바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하면 안 된다. 라고 했고, 자, 두 번째 쟁점은 학습 효과입니다. 자, 찬성은 미국의 한 경제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들어서 학습 효과를 높이려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 자, 반대 측은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 이것을 근거로 들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환경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바로 학습 효과, 단지 교과서만 배우는 게 학습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학습의 일종,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자, 이제 반론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자, 사회자가 일단 자, 두 번째 입론의 쟁점을 먼저 정리해 줍니다. 자,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쟁점, 자, 두 번째 쟁점이죠. 에 대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두 번째 입론을 펼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 토론자 발표해 주세요. 자, 반대 측 반론 첫 번째 토론자입니다.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찬성 측 토론자는 평소 수업 시간에 딴짓을 많이 하는데 실내 온도가 낮아진다고 공부에 집중할까요? 저는 그 점이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자, 얘 태도 보세요. 자, 지금 현중이야말로 어이가 없죠. 자, 이렇게 토론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반박을 하고 있는데, 자, 근거를 뭘로 들었냐면, 찬성 측 토론자의 평소 수업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설득력이 떨어지죠. 자, 여기 부분. 자, 여기 부분. 자, 바로 어때요? 이거 논제랑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올바른 토론 태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관련이 없으니까 당연히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또한 찬성 측 토론자께서는 학생들의 행복 추구권을 근거로 들었지만
에어컨을 자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모든 학생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자, 만족하지 않을 거다. 자, 바로 뭐에 대해서? 모든 학생이 만족하는 건 아니다. 자, 공평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저기 뭐야? 논리적인 허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추하는 애들 있잖아요. 자, 네덜란드의 한 의과대학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 자, 역시 자, 믿을 수 있는 기관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자, 아무래도 신뢰성이 올라가겠죠. 자, 같은 옷차림을 했을 때 남성은 22도를, 여성은 24.5도를 적당한 실내 온도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마다 추위나 더위를 느끼는 온도가 다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자,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신뢰성. 자, 그러므로 학생들이 에어컨의 온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한다고 해도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할 수도 있죠. 학생 대부분이 교실이 덥다고 느낀다면 과연 그들이 덥지 않다고 느끼는 소수 학생들을 배려해 줄까요? 바로 예상되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죠. 예상되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고 결국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야 하는데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제 반론이 첫 번째가 끝났고요. 자, 이제 찬성 측의 반론. 자, 반대 측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한다고 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없고 학생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어때요? 자, 토론 태도가 아주 바람직하죠? 자, 바로 의견에, 상대 측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할 때는 동의하는 것도 필요해요. 자, 이런 게 바로 뭐게? 바로 성숙한 토론 태도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서로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배우고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태도를 길러왔습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던 것들을 토대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한다면 그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이걸 배웠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자, 성숙한 태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럼 반대측에게 묻겠습니다. 학교 설립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최근 폭염이 지속되자 일부 학교가 휴교를 하거나 단축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폭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라고 해도 학교가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야말로 우리의 학습권이 침해당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바로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두 번째 반박이에요. 자, 그래서 찬성과 반대, 반대와 찬성 측의 첫 번째 반론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반론 1이 끝났으니까 자, 사회자가 다시 또 정리를 해줘야겠죠. 자, 반대 측에서는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하더라도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고 반론하였습니다. 반면에 찬성 측에서는 학교 설립 목적을 근거로 들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우리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반론하였습니다. 자, 사회자가 엄청 요약 정리 잘해주네. 자, 그래서 자, 발언 내용을 요약 정리합니다. 발언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주고요. 요약 정리. 자, 그럼 반대측 두 번째 반론을 말씀해 주세요. 자, 요약 정리하고 토론 진행. 자, 두 번째 반론. 해가 지날수록 폭염이 극심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휴고나 단축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박이 나오고 있고요. 한편 우리나라는 대부분 화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보도에 따르면 화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 초미세먼지나 오존과 같은 오염 물질이 발생하고 이런 물질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출 때마다 전력이 7%나 더 소비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 자, 객관적인 자료, 바로 텔레비전 뉴스 보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들고 있어요. 자, 객관적 자료를 사용하면 어떻다? 역시 신뢰성이 올라가고요. 바로 에너지 사용과 그리고 환경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즉 당장 조금 더 시원하게 지내려고 에어컨을 마구 사용하다 보면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해지고 결국 올여름과 같은 더위가 반복될 것입니다. 여기도 반박. 자,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찬성 측에서 언급했던 것과 달리 여름철 실내 온도가 무조건 낮다고 해서 학습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뭐다? 자, 논리적인 허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논리적 허점을 지적한다. 자, 한 실험에 따르면 역시 실험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바로 실내 온도가 적정 온도인 26도일 때 뇌활성도가 가장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뇌활성도가 높아지면 학습과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베타파가 나와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까 무조건 낮다고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네가 아까 근거로 든 거는 믿을 수가 없다. 신뢰성이 떨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중앙 제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반론자가 나왔습니다. 찬성 측의 두 번째 토론자. 자,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한다고 해서 무조건 낮은 온도로 설정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에어컨을 사용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반박. 또 에어컨을 자주 사용하면 청소를 자주 하면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를 낸다고 해요. 이처럼 자유롭게 에어컨을 쓰면서도 전기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학생들이 실천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는 어때요? 자, 바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또한 자, 계속 이어져요. 최근에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학교에 친환경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다면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걱정스러웠던 환경오염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반박이 나왔는데요. 자, 뭐 할 수 있다? 자, 우리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자, 우리 에어컨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도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면 자, 계속 가면 자, 온도에 따른 학습 효과는 의견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신이 만족하는 환경일 때 가장 학습 효과가 좋지 않을까요? 아무리 적정 온도가 26도라고 하더라도 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쳤는데 우리의 집중력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다? 자, 상대 측의 근거. 자, 상대 측의 근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 자, 상대 측의 근거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라고 인정했지.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게 사람마다 온도가 다른 거 아니니?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면서도 의문을 함께 제기해 줬고요. 자, 그래서 따라서 저는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마무리. 자, 그러면 우리 양측의 첫 번째 반론은 어떤 것이었다? 자, 찬성 측 토론자의 평상시 수업 태도가 성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죠. 자, 그래서 찬성 측의 주장을 반박했는데 이거는 지금 쟁점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다? 이거 내용이랑 상관이 없는 것을 근거로 들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했고 네덜란드의 한 의과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어요. 믿을 수 있는 기관의 연구 결과니까 여기는 신뢰성이 올라갑니다. 찬성 측 성숙한 태도로 반대 측이 예상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성숙한 태도로라고 했는데 왜? 상대층의 말을 일부 인정하면서 내용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태도라고 할 수 있고 반대 측의 반론을 반박해줬죠. 학교의 설립 목적을 근거로 들어서 반대 측의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우리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반론. 두 번째 반론에서는 반대 측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문제를 근거로 들어서 자유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적정 온도일 때 뇌 활성도가 가장 높아진다는 실험 결과를 근거로 들어서 네가 아까 온도가 낮아야 된다고 했던 거 믿을 수가 없다 라고 반론을 제기했고요. 찬성 측은 태양광 발전기 같은 친환경적 방법으로 반대 측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반대 측이 근거로 제시한 연구 결과 여기 적정 온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 하지만 의문을 제기해야 하면서도 같이 자율해야 하는 까닭을 한 번 더 강조했어요. 왜?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사회자가 마무리해줘야겠죠? 네, 반대 측에서는 지구온난화 문제와 학습 적정 온도를 근거로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에어컨을 충분히 쓰면서도 환경오염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에어컨 사용을 자율해야 하는 까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었습니다. 까지. 지금 발언 내용을 정리했고, 내용 정리, 요약 정리했죠? 지금까지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청중 여러분께서는 이번 토론에 대한 판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마무리 멘트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토론 내용을 정리하면서 토론의 끝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그러면 우리 학습활동 가시면 쟁점에 대해서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가볼까? 여기는 뭐 간단하게 방금 봤으니까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 쟁점 1. 바로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쟁점. 바로 행복 추구권을 근거로 들어서 행복 추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 헌법에 모든 국민에게는 행복 추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대 측은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니까 각각 권리가 다르지. 찬성은 행복 추구권이고요. 반대 측은 학습권입니다. 둘을 묶으면 학생의 권리죠.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하면 안 된다. 왜? 바로 운영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면 교육 예산이 줄어든다. 두 번째 쟁점은 학습 효과예요. 학습 효과. 그러면 첫 번째는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 미국의 한 경제연구소 분석 결과 온도가 낮을 때 시험 점수가 높았다. 라고 했는데, 자, 반대측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만 공부가 아니다. 이것만 학습이 아니다. 바로 그러면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의 학습이야. 그래서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학교도 환경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가면 자, 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자, 그러면 기준 볼까? 자, 주장이 공평하지 않다. 주장이나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다. 주장과 근거를 신뢰할 수 없다. 자, 세 가지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기준에 따라서 토론자들의 주장이 타당한지 자, 한번 볼까요? 자, 얘네들이 어떻게 논박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찬성 측은 행복 추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반대 측에서는 사람마다 추위나 더위가 다르는데 느끼는 온도가 다른데 자율화한다고 모두 다 만족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어떻다? 자, 온도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이다. 자, 그래서 뭐다? 공평하지 않다. 자, 이번에는 반대측의 주장.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하면 안 된다. 왜? 전기비로 많이 나가면 학습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자, 찬성이 뭐라고 해요?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그런데 학교가 더위로 인해 교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이것 또한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거다 라고 얘기했죠. 바로 뭐 했다? 학교의 설립 목적을 근거로 들어서 자, 반대측의 주장이나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다. 자, 우리 학습을 위해 투자가 많이 되면 뭐하냐? 더워서 못 듣겠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 측의 주장이나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 자, 이번엔 찬성. 미국의 한 경제연구소가 중국의 입학시험 점수를 분석할 결과 뭐 했다? 온도가 낮을수록 시험 점수가 높아졌다. 하지만 반대측은 다른 실험을 보면 적정 온도일 때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 라고 했다. 자, 그래서 자, 뭐 했어요? 자, 또 다른 실험 결과를 근거로 들어서 자, 주장과 근거를 뭐 할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자, 신뢰, 믿을 수 없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다음은 반대측 토론자의 논박이다. 자, 제대로 이루어졌냐? 자, 얘 뭐라고 했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도를 낮춰야 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찬성 측 토론자는 평소 수업 시간에 딴짓을 많이 하는데 자, 근거가 토론자의 수업 태도에 대해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다? 논리적이지 않아요. 자, 왜? 찬성 측에서 주장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그 허점을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도 밑줄 해볼까? 또한 논제와 관련 없는 찬성 측 토론자의 평소 학습 태도를 근거로 들었으니까 자, 이건 뭐야? 비판한 게 아니라 비난한 거거든요. 비난. 자, 올바른 토론 태도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마지막. 자, 이 토론의 논제에 대해서 자신은 어떤 입장인지 정리하고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반박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학습 콕 볼게요. 자, 논박하기. 자, 토론에서 상대편의 주장과 근거가 지닌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비판하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말하기다. 자, 그래서 우리 판단 기준 뭐다? 자, 신뢰성. 믿을 만한 자료인가? 타당성. 자, 주장과 근거가 잘 연결되어 있는가? 공정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여는 끝까지 풀어볼게요.